자, 황교안이가 얼마 전에 수영대 광주에서 열린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개막식에서 한참 졸고 있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졸 수 있죠. 저는 뭐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 안 합니다. 문도 와 있고 야당 대표로 가서 안 갈 수는 없고 갔지만은 그 자리에 그렇게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졸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졸 때는 졸더라도 깼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조는 그런 상태를 유지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위기 때 지도자를 만나야 된다. 청와대 5당 대표 회담을 수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만나겠다 하니 청와대도 준비되어 있다면서 그 이후에 또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청와대에 어떤 회담도 수용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좀 의아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태까지 뭐라 했습니까? 제가 주제가 중요하지 어떤 회담도 수용하겠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황교안 인문을 만나는 거는 뭘 가지고 만나느냐 주제가 중요하지 만나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주제에 대해서는 어떤 회담도 수용이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제와 형식에 대해서 관여없이 만나겠다라고 말을 한 걸로 보여요. 자, 그래서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나라 경제가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인데 우리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준엄하게 성토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4가지 대응책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대일 특사 파견, 그리고 둘째는 미국 설득, 세 번째는 외교 라인 교체, 그리고 번째는 협력 시스템 구축. 정부와 경제계 그리고 정치권이 다 참여하는 민관정협력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옆에 또 누구 좀 조언을 받아가지고 한 건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이 저는 야당 대표로 왜 황교안이 이럴까? 지금 일본과의 모든 문제는 문재인 스스로가 한마디로 이념적 전쟁을 벌여가는 속에 내년 총선까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작년 10월에 대법원 판결도 의도적이고 그 이후에 8개월 동안에 합의를 할 수 있는데 합의하지 않고 계속 미룬 것도 의도적이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 중에 대부분이 이걸 순수하게 자기들 생각만으로 판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걸 할 때 당연히 청와대와 협의를 하지요. 또 문정권이 사법농단을 할 때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갖다가 지연시킨 책임이 있다고 의도적으로 그것이 사법농단의 한 축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이 판결을 빨리 내어서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지금 일본 제철의 재산을 압류해놓고 판을 크게 한 판 벌리려고 작심하고 이렇게 했고 그 분위기를 잘 읽고 있는 전 정권의 앞잡이가 돼버린 대법원이 그걸 그대로 판결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 소동에 왜 한국당이 끼어들어서 자신들이 마치 얼마 전에는 힘을 보태겠다. 일본을 같이 규탄한다. 그러고 이제 또 나아가지고 조건에 상관없이 형식에 상관없이 문을 만나겠다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느냐. 위기 때는 지도자들끼리 만나야 된다라고 하며 청와대의 5당 대표회담을 수용했는데 미안하지만은 청와대가 처음에 5당 대표회담을 제안한 것은 추경 문제하고 북한에 쌀 주는 문제를 갖다가 야당에 둘러리 세우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가서 둘러리를 서면 안 되는 거죠. 5당 대표 회담을 청와대도 적극적이지 않은데 황교안이 먼저 제안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난 가끔 가다가 제정신이 좀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청와대와 지금 의제를 놓고도 진통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과거 5당 대표회담 제안을 청와대가 먼저 했을 때 황교안이 먼저 만나고 5당을 하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면 원내 교섭단체 3당만 먼저 하자 이러다가 깨지지 않았습니까? 형식 때문에요. 그때도 제가 비판을 했지요. 자, 한국당이 지금 이런 영수회담에 응할 때인가? 네? 만약에 그때 그거 해서 쌀통과 시켜줬으면 어찌 됐겠습니까? 그 위에 패스트트랙 얻어맞고요. 개 망신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영수회담에 대해 적극적이지도 않은데 한국당이 5당 만나자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회담도 수용하겠다고 굴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청와대가 순순히 만나주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청와대가 의제와 형식을 놓고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이 만나자 해도 지금 청와대가 선뜻 고맙다 빨리 만나자 이런 자세도 아닌 거예요. 황교안은 무슨 생각으로 야당 대표를 하고 있습니까? 문이 싼 똥을 같이 치워주겠다고 자처하고 나섰어요. 청와대는 5당 회담의 이 의제, 시기 등에 대해서 국회에서 5당이 의견을 먼저 모아야 되니까 일단은 국회 논의를 하자. 그래서 설거머니 추경 통과하고도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정경두 교체와 추경 문제를 놓고 국회가 대립하고 있는데 이걸 또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살짝 던졌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황의 제안에 적답하지 않은 것을 놓고 실무 조율 과정을 통해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런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문은 그들의 지금 앞잡이를 시켜서 불매운동인이 반일 감정 조성을 위해 지금 혈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온 언론들은 일본산 불매운동을 홍보해대고 있어요. 자, 심지어 뭐 이자카야 이런 데에서도 지금 일본산 맥주라든지 사케를 팔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정권과 수상한 관계로 보이는 자영업자 단체는 기자회견까지 열고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을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 듣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아사히 한 잔에 100만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플래카드까지 내걸고 온 젊은 사람들에게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내년 총선에서 문 정권이 경제가 다 망가졌으니까 지금 이 판을 벌려가지고 한판 떠보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피해가 더 클 거라고 한번 해보자고 이런 황당한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의 저런 말을 따라가다가는 진짜 한국 경제 다 죽이는데요. 용감하게 황교안은 청와대 반일 감정 자극에 대해서 거기에 담겨있는 배후의 정치적인 의도, 이념적인 의도를 지적하고 내년 총선과의 관련성도 지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적당히 그냥 여기에 지금 따라가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결국 황교안에게 치명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가끔씩 졸다가 나타나서 입만 열면 이렇게 헛발질을 하고 자빠지며 문을 살리주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 문 보고 만나자니까 문이 고맙다 하고 만나줍니까?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지난 13일 세척에 이어서요. 15일에도 북한의 무인 목선이 또 한 척 발견됐다고 합니다. 총 4척이 발견됐어요. 자, 6월 15일 날 북한에서 지금 삼척항에 목선 타고 4명이 넘어왔습니다. 방파제에 스스로 올라왔어요. 그 이후에 자꾸 목선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 것인가 매우 좀 수상한데요. 동해 반대편인 서해에서는
지금 위장자수부터 시작해서 초병이 지금 초병 쓰다가 음료수 사러 갔다가 도망갔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이게 사실인지 그 이암대 사령부 내에서 발견됐다는 오리발은 무엇인지 자 지금 이 군을 믿을 수 없다 보니까 무슨 일이든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 동해와 서해에서 경계가 계속 뚫리는 이상한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가 참 궁금한데요. 정경두는 이쯤 되면 집에 가야 되는데 자 여당의 내부에서는 정경두는 교체하고 강경화는 살려준다는 겁니다. 자 강경화야말로 한간에 지금 온갖 우스갯소리와 농담에 지금 소재가 되어 있는 여잔데요. 이 강경화는 유지하고 정경두만 지금 북한의 목숨과 허위자수에 책임을 묻는다. 그래서 지금 8월 달쯤 개각할 때 같이 한다는 겁니다. 자, 한국당과 미래당은 정경두에 대한 두 번째 해임 결의안을 제출했는데요. 정경두는 10개월 새 10번을 사과했다고 합니다. 작년 10월에 인사청문회에 섰을 때부터 사과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사료에 깊지 못한 행동이다. 자, 죄송하게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인정한 건데요. 논문을 표절한 거는요. 이거는 범죄입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원을 다닐 때 그때 한참 밖에 나와서 사회운동을 하고 있어서 논문을 쓸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직접 쓰려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좀 맡기면 되죠. 대필에. 그런데 그거는 죽도록 하기 싫어서 그냥 논문을 대학원 2년을 다니고 논문 자격 시험도 통과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내면 되는 논문을 안 내어서 제가 석사 졸업이 아니라 석사 수료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사과하면 끝난다고 사과를 했다.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고요. 자, 그런데 한국당이 청문회 보고서 채택 거부를 했는데 정경두를 문은 밀어붙였습니다. 작년 11월에는 5.18 계엄군 성폭행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스스로 자처해서 했습니다. 정권에 잘 보이려고요. 또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한 국방부 예산 추가 편성 101억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을 불미스러운 남북 간 충돌이라고 표현해서 야당의 반발을 샀고 신원식 장군 등이 하고 있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750명이 자진 사퇴 촉구문까지도 발표했고 야당은 그때 첫 해임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정경두는 한 달 뒤에야 대정부 질문에 진위와 다르게 오해를 일으켜 죄송하다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발생한 강원도 삼척 목선 기수 사건에서 4차례나 사과를 했습니다. 경계 실패, 사건 은폐, 거짓 해명 의혹 등이 꼬리를 물면서 야권에서는 사과할 일을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정경두의 무능과 무책임한 행동을 반복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위장자수 사과했어요. 뻔뻔하기가 이 정도면 어디 갖다 놔도 정말 바꿈을 사람은 아닙니다. 장관 안 해도 되겠어요. 이 정도로 뻔뻔하면요. 어디 가서 그냥 사과 대리용으로 일을 해도 심부름센터에서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신일철 주검, 지금 1번 제철, 옛날 이름이 신일철 주검입니다. 이름 어렵습니다. 국내의 대법원 판결로 압류한 재산 10억에 대해 대법원이 매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60일 내에 의견을 내라고 기업에 통보를 하고 답변이 없으면 매각을 허용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매각이 법원에서 진행이 되면 경매에 붙이겠지요.
자,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들이 이제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회사 일본 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19만 5천 주 가량에 대해 지금 압류를 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정권의 태양광 사업이 전부 부패한 걸로 나중에 크게 터질 거다. 그 중에 몇 개는 그 몇 명이 다 해먹고 있다. 한 3개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큰 사고를 칠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권 이렇게 해서 정치하고 다니거나 환경운동하고 다니거나 정치권의 끈앞풀들이 지금 개나 소나 다 태양광 해먹자고 초기 2년 동안 난리를 쳤습니다. 자, 올 들어부터는 저거들도 이제 일단 해먹었다고 생각했는지 수습 정리 국면에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태양광 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운동권 출신 민주당 정치인 출신 허인애가 이렇게 등장이 되지요. 자, 허인애는 저도 한 2-3번 언급을 했는데 녹색 드림 이 조합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사장을 맡으면서 지금 이 태양광과 관련해 건물주와도 시비가 걸리고 뭐 과거에 여러 차례 이 소란이 있었죠. 그런데 이 허인애가 자신의 협동조합이 따낸 서울시 지원사업 66%를 자신의 개인 회사에 불법 하도급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익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2016년부터 시 보조금을 이렇게 주면서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도록 해온 녹색 드림 협동조합이 시공 과정을 불법 하도급한 사실을 올해 5월 감사에서 적발해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퇴출을 했습니다. 같이 놀아날 때는 언제고 이거는 왜 감사를 했냐? 너무 심하니까 이제 터질 것 같으니까 꼬리를 자르려고 감사를 했겠죠. 그래서 서울시는 보조금을 받는 업체가 어떤 식으로든 하도급을 밑에 주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는, 이 협동조합은 서울시에서 2017, 18년 각기 19억 3천만 원, 17억 8천만 원을 보조금을 받았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재작년에 6억 2천만 원,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얼마인지 확인이 안 되는 보조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허인애는 뭐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총선에 2번 출마한 지금 여권의 운동권 출신 인사입니다. 드림 협동조합이 녹색 건강 나눔이라는 회사, 개인 회사와의 계약을 맺고 일반 기업입니다. 이거는 여기에다가 전체 태양광 패널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하는 패널 총 8,300장 중에 5,500장을 이 회사에 줬다는 거예요. 심지어 녹색 건강이 구입해둔 패널에 수수료를 얹어서 녹색 드림에 팔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 녹색 드림이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돈을 이대로는 남겨 먹을 구조가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그걸 시공하는 회사를 자기가 주도해서 만들고 개인 회사를 거기다가 일을 주고 때로는 거기서 패널을 사서 더 얹어서 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익을 거기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빼먹을 거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협동조합이라고 우대한다라는 명분하에 허인애를 밀어줬는데 허인애는 조합 측에 돈이 없어 하도급 업체의 도움을 받았다면서 이 회사, 사실상 지회사를 밀어준 겁니다. 드림은 조합원이 300명이고요. 자, 그 조합원은 이익에 대해서 이렇게 배당을 하는데 출자액의 10% 이상을 배당할 수 없어요. 돈이 될 게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밑에 녹색 건강이라는 개인 회사는 허인애의 지분이 지금 드러난 것만 32%인 겁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은 지분이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허인회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서울시는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이들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녹색드림과 녹색건강 등 12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색드림이 협동조합이라 돈이 없어 거기에 녹색건강에다가 일을 시키고 또 패널 등을 미리 사들여서 다시 사들이고 이렇게 했다 합니다. 그래 돈 빼먹는 구조가 거기 있었군요. 자,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이제 이걸 빼먹고 어쩌다가 이제 일이 커져서 누가 봐도 터질 것 같으니까 이제 꼬리를 자르면서 이제 그 꼬리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실컷 해먹고 이제 그것을 특정 개인의 비리로 몰아가는 마무리 수순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 허인회가 이 부분에 문제가 돼 있지만 정권은 그러면 아무런 남는 것도 없이 과거에 운동권 동료들 봐준다고 이 짓을 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정권이 그러면 핵심들이 돈을 빼먹는 구조는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도 이제 멀지 않아서 규명될 거라고 봅니다. 돈이 안 생기는데 정권이 이런 미친 짓을 했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태양광에 쏘여서 머리가 돌아버린 거죠.